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기록 너머 우리 민족의 운명을 움직이는 거대한 흐름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도 우연히 만들어진 전설도 아닙니다. 그것은 평범한 일상의 틈새에서 불쑥 고개를 내민 믿기 힘들 만큼 기이하고도 선명한 진실의 조각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선한 기운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여는 빛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충청도의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 누구나 평화롭게 스쳐 지나갔을 법한 그곳에서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든 한 소년이 대한민국 전체를 술렁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묵직한 말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예감들, 그리고 그것이 현실로 이어지는 섬뜩한 순간들. 이 아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우리의 일상과 믿음, 나아가 잠재된 두려움까지도 뒤흔들고 있습니다. 만약 하늘의 목소리가 정말 세상에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 목소리를 전하는 존재가 아직도 묻지 않은 어린 소년이라면 오늘 여러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경계선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줄을 서도 석 달은 좋게 기다려야 그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그 어린 예언가가 대한민국 2025년의 운명, 즉 국운에 대해 털어놓은 가장 충격적이고 비밀스러운 예언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는 12살 소년. 그 이후 아이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이의 예언을 듣기 위해 몰려들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이토록 열광하는 이유는 단 하나, 그의 예언이 무섭도록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이 단순한 신기루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하늘의 계시라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그 어린 예언가가 점사를 보던 중 뜬금없이 중얼거린 한마디는 다시 한번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다시 높은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린 줄 알았는데 다시 구름처럼 몰려가고 있어요. 수많은 서명이 보이고 도장이 찍히는 장면도 선명해요. 무언가 아주 중요한 공적인 종이가 하늘을 뒤덮을 듯 펄럭이는 모습도 함께 떠오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즉시 한 사람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정치 무대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바로 그 인물을 말입니다. 소년은 누구의 이름도 말하지 않았지만 듣는 이들은 모두 같은 얼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대에서 퇴장했던 배우가 다시 관객의 부름을 받고 무대 중앙으로 끌려 나오는 듯한 이 장면은 다가올 국운 변화의 거대한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 어린 예언가는 2025년 대한민국의 운명에 대해 지금까지의 그 어떤 예언보다도 기이하고 생생한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마치 다른 세상의 목소리를 전달하듯 이야기했습니다. 거대한 무대 위에 누군가 서 있는 모습이 보여요. 수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그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등을 돌리고 서 있어요. 가고 싶지 않은 것처럼요.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누군가 등 뒤에서 그의 옷깃을 잡아 끌어 무대 중앙으로 당깁니다. 처음에는 안 가려고 필사적으로 버티지만 결국에는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가 도장을 찍자 셀 수 없이 많은 서류가 공중으로 떠올라 흩날려요. 곧이어 아이의 눈에는 더욱 근원적인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운명, 그 자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쪽에서 아주 붉은 바람이 불어와요. 사람들이 손에 무언가 끈 같은 것을 들고 길게 줄을 서 있어요. 분명 줄은 한 가닥인데
어느 순간 그 줄이 두 쪽으로 갈라져요. 한쪽 길은 환하고 맑지만 다른 한쪽 길은 끝을 알 수 없이 어둡고 축축해요. 어두운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미끄러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 깊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빠져버리기도 해요. 그중 한 사람은 새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의 검은 얼룩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요. 어떤 사람이 그 얼룩을 닦아주려고 손을 대자 그 손이 불에 타는 것처럼 녹아내려요. 바로 그때 그 옆에 서 있던 한 아이가 말합니다. 이제는 하늘이 직접 손을 댈 것이라고요.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내려오지만 처음에는 아무도 그 빛을 보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은 비로소 눈이 뜨여 그 빛을 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눈을 감게 될 거예요. 눈을 뜬 사람만이 빛을 따라 새로운 길로 가고 눈을 감은 사람은 다시 어두운 길로 들어갑니다. 이 모든 장면은 누군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그저 아이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떠오르고 반복되는 꿈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예언은 2025년이 대한민국 국군의 거대한 전환점이자 국민 각자가 운명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년의 예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북쪽 하늘의 기울어짐이라는 가장 기이하고 불안한 환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 예언을 하고 난 뒤 소년은 하늘의 노여움을 사한 동안 말을 멈춰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입이 저절로 봉해지고 손발이 묶이는 끔찍한 꿈을 반복해서 꾸었고 그 이유는 단 하나, 때가 되지 않은 말을 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목격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쪽의 네모난 하늘 중 한쪽이 점점 기울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 위에는 붉은색 글씨가 쓰여 있고 붉은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손에 횃불 같은 것을 들고 서 있는데 그 횃불이 갑자기 두 동강으로 찢어집니다. 찢어진 자리에는 검은 천이 달라붙고 그곳에서 새가 부딪히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산이 흔들리고 강이 거꾸로 흐르며 동쪽 하늘에서는 태양이 두 개나 떠오릅니다. 남쪽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아래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북쪽에서 온 한 사람이 그 손을 잡자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계절의 순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만남을 막으려는 거대한 그림자가 말없이 그들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 쪽에서는 거대한 돌문이 열리고 수많은 사람이 고개를 숙인 채 문 밖으로 나옵니다. 그 돌문이 열린 뒤 바다는 칠흑같이 검게 변하고 그 위에는 무기가 아닌 깃발을 든 배들이 떠다닙니다. 이 혼돈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은 오히려 스스로 빛을 내며 주변 나라로 그 빛을 번져 나가게 합니다. 이 모든 예언의 끝에 소년은 미래의 지도자의 모습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깃발을 드는 그 사람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너무나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름도 특별하지 않고 옷차림도 화려하지 않으며 사람들 틈에 완전히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변에서는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신성한 빛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이유도 모른 채 무거운 짐을 지고 그저 묵묵히 버텨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2025년이 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거대한 격변 속에서 그 사람은 마침내 고개를 들게 될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가진 것도 쉴 곳도 없지만 그가 걷는 길은 단 하나뿐이며 정확합니다. 그는 지도자가 되려고 나선 것이 아니라 하늘이 그의 등을 떠밀어 그 자리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의 발밑에서 흙이 뭉쳐져 단단한 뿌리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위를 걷지 못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오직 그 사람만이 흙 위에 굳건히 선 채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래된 나무 문이 열리는 장면이 보입니다. 문 위에는 기회라는 한자가 새겨져 있지만 오직 그만이 그 글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문을 열자 붉은 줄과 흰 줄, 두 개의 길이 나타납니다. 붉은 줄은 싸우는 길이고 흰 줄은 버티는 길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아무도 보지 못했던 세 번째 줄, 바로 구원의 줄을 내려줍니다. 그 줄은 바로 한국에서 시작되며 그 사람이 바로 그 줄을 처음으로 잡는 자입니다. 그날 이후 어린 예언가는 이 예언에 대해 다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깃발을 드는 그 사람,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만 언제 움직일지는 하늘만이 알고 있습니다. 라는 한마디를 덧붙였을 뿐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비단 한국의 어린 소년에게만 내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멀리 인도, 고대 천문학과 수비학의 지혜를 이어받은 한 천재 예언가 역시 2025년 한반도에서 벌어질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카슈 쿠마르. 2020년 전 세계를 멈추게 한 거대한 질병과 2022년 유럽 동쪽의 군사적 충돌을 정확히 예측하여 세계를 경악시킨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2025년을 언급하며 유독 대한민국을 지목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2025년 8월 14일 새벽 4시 한반도 상공에서 목성, 토성, 금성이 정확히 삼각형을 이루고 그 중심에 보름달이 떠오르는 지난 1000년간 단 한 번도 없었던 특별한 별의 배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진동 속에서 하나의 환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동시에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건 환상이 아닙니다. 나는 그 꿈 속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어떤 갈등도 불신도 없이 오직 하나로 연결된 유대감만이 존재했습니다. 모두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고 바로 그때 서울의 중심에서 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수백만 명의 시선 속에 홀로 서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이들이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바로 그분이라고. 그것은 꿈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미래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아카슈 쿠마르가 묘사한 그 인물은 놀랍게도 한국의 어린 예언가가 본 인물과 닮아 있었습니다. 내가 본 그 인물은 권력을 향해 걸어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추구하다 세상의 불합리를 보고 물러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실패를 겪었고 중년에는 깊은 좌절을 맛보았으며 대중에게 외면당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외모는 60대 초반으로 보였으며 평범한 체격의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수많은 고통과 희망을 거쳐 얻은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의 오른손 검지에 끼워진 작은 은반지였는데 그 반지에는 고대 한국의 상징처럼 보이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인물이 등장하자 한반도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분열과 대립은 끝났고 수십 년간 닫혀있던 남과 북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가 말하는 통일은 정치적 합의나 강제적 통합이 아닌 문화와 언어, 감정과 역사가 다시 이어지며 마음의 흐름으로부터 시작되는 자연스러운 통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카슈 쿠마르는 이 모든 장밋빛 미래에는 한 가지 절대적인 조건이 달려있다고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25년 8월 15일 한국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날 국민들의 마음이 올바른 방향을 향하지 못한다면 예언된 미래는 지연될 수 있으며 한국은 5년 이상의 극심한 혼란과 정체의 시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고 선명한 계시는 우리 땅의 신명을 직접 느끼는 한 무속인의 입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세간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기로 유명한 천명궁의 연화보살. 그녀는 나라의 큰 흐름이 바뀔 때마다 신의 계시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여름
그녀는 역대 가장 강렬하고 구체적인 계시몽을 받았습니다. 아주 높은 산 꼭대기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 그 정상에는 붉은 비늘이 번쩍이는 용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 그런데 그 아래 숲에서 흰 줄무늬를 가진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며 올라오더군. 처음엔 용이 그 호랑이를 보며 불을 내뿜었고 호랑이는 잠시 물러서는 듯했어. 하지만 호랑이는 이내 땅을 파기 시작하더니 그 안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를 꺼내 들었지. 그리고는 상상도 못할 행동을 했어. 그 불씨를 자기 몸에 붙인 거야. 스스로의 몸이 타들어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불을 온 산으로 퍼뜨리기 시작했지. 용이 내뿜은 불보다 더 거세진 불길에 산 전체가 붉게 물들었을 때 하늘에서 거대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을 타고 호랑이가 하늘로 날아올랐는데 등에는 비늘로 된 날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랑이가 아니라 신의 기운을 품은 존재였습니다. 용이 마지막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결국 호랑이에게 제압당해 산 아래로 밀려나고 말았고, 그러자 산을 뒤덮었던 불길과 연기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하늘은 수정처럼 맑아졌으며 땅에서는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보살은 이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자신의 온몸으로 겪어낸 하나의 체험이라고 했습니다. 용이 불에 타는 냄새, 호랑이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 산이 흔들릴 때의 진동까지 모든 것이 몸에 그대로 남았다고 말입니다. 어린 소년의 순수한 눈, 인도 천재의 우주적 통찰, 그리고 우리 땅의 영매가 온몸으로 받아낸 계시. 이 모든 예언은 하나의 시점, 2025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말합니다. 한 명의 영웅이 나타나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대신 오랜 시간 자신을 갈고 닦으며 묵묵히 때를 기다려온 한 인물이 나타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스스로 길을 찾도록 돕는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모든 예언의 끝은 결국 선택으로 기결됩니다. 분열과 갈등의 길을 계속 걸을 것인가, 아니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인가. 하늘은 이미 충분한 신호를 보냈고 이제 인간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그날의 선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100년 앞당길 수도 5년 뒤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